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17, 18세기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바로 한의 정서를 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판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서편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판소리는 이제 서편제, 동편제, 그리고 중고제로 흔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고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건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판소리 학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공연문화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전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판소리를 두루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가장 이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최혜진 교수님께서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나눌 이야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판소리 하면 주로 전라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충청 지역에서도 판소리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충청도 지역의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서편제, 동편제까지는 일반 시민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중고제는 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데요. 충청의 소리와 중고제 판소리에 관한 교수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충청의 소리와 중고제 판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판소리 발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충청도 지역에도 판소리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구성되고 또 현재는 어떤 식으로 전승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현재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2003년도에 종묘제례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지정이 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가장 오래된 판소리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19세기 전반기에 모흥갑이라는 명창이 평양의 능라도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이제 자리가 깔려 있고 부을 치는 고수 그리고 부채를 든 소리꾼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10폭짜리 큰 병풍 중에 한 컷인데요. 바로 옆에 모흥갑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판소리를 어떤 식으로 연행했는지 또 청중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이게 이제 초기 19세기 전기 정도에 있었던 명창인데 그렇다면 판소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소리는 현재는 5바탕이라고 한 5작품이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각 지역과 함께 다양한 그 판소리가 불려졌고 또 그 지역의 이야기하고 음악이 결합되어서 판소리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뭐 북한 지역이나 제주, 강릉 이런 지역에서도 판소리 비슷한 그런 음악 장르가 생겨났다. 또 현재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불렸다 하는 여러 레파토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작품명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고제는
판소리가 처음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처음 생긴 이 아주 초기 판소리, 현재와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단순하고 소박하게 또 약간은 그 판소리, 지금 판소리와는 조금 다르게 불렸을 수도 있는 그런 판소리 시대가 지나서 최초의 판소리 명창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 초기 명창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파적으로 보면 고제 판소리를 이어서 근대까지 내려온 그런 그 소리를 우리가 중고제라고도 하고 네. 또 판소리 생성기부터 근대까지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진 그 소리를 고제, 중고제 뭐 섞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이 경기 남부부터 전라도 북부까지를 포괄하는 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리라는 지역적 개념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중고제 연구가 사실은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중고제와 관련된 많은 의문이 있고 또 뭐 연구해야 될 가치가 충분하지만 남아 있는 뭐 자료라든가 네.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가 그렇게 막 진행이 활발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충청 지역에서 살고 또 고향이 대전이고 네. 또 이렇게 근무를 또 하면서 네. 야, 이런 충청 지역에서도 이렇게 판소리가 초기에 오히려 발달을 했는데 네. 이거를 그 역사적으로 빨리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어떤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충청 지역의 판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까요? 판소리에 대한 기록은 한 뭐 18세기 정도부터 한문으로 기록이 된 것들이 있지만 네. 광대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적인 어떤 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내온 책이 1940년도에 나온 조선 창극사라는 책이에요. 네.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였던 정로식이라는 분이 최초로 판소리 이론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판소리 연구에는 마치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에 판소리 광대의 효시 최선달 하한담이라고 들었다 이런 네. 얘기가 쓰여져 있고 염계달 김성옥은 중고제의 시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충청도 뭐 경기도 여주 뭐 염계달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지 충청도인지 이게 좀 약간 규명은 안 됐지만 어쨌든 경기도 충청도를 망라하는 그런 명창들이 이 초기 효시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충청도 지역에서 뭔가가 새로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과거만 해도 이름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관련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내용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꾸 자료들이 발굴이 되니까요. 실제 충청 지역에서 판소리 광대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효시가 있고 또 중고제의 효시도 있고 네. 또 고제로 이어지는 또 근대까지의 어떤 명창들이 쭉 이름이 그 책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 광대가 이제 예전에 충청도 대방 역할도 했지만 전국 8도의 제인 광대를 아우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총 같은 회장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충청 지역 광대가 전국 8도의 광대들을 조금 조직을 관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과 지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충청 지역의 판소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 창극사에 보면 충북에 있는 명창이 출신이 4명, 경기도 출신 명창이 4명, 충남 출신 명창이 23명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기록된 1940년도만 해도 네. 이미 중고제가 좀 쇠약해질 때였고 전라도나 이 경상도 쪽에서 올라온 많은 그 여성 명창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할 때라서 아마 훨씬 많은 명창들이 있었는데도 네. 기록에는 빠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창의 비조라고 말씀한 아까 그 하한담이나 최선달이 목천, 결성 그러니까 목천은 지금 천안이고요. 결성은 홍성 지역 결성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명창의 비조가 태어났고 특히 이제 최선달 같은 경우는
선달이라는 명에서 보듯이 묵과 집안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이 명창의 시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양반 광대가 그 이후로도 많이 나왔는데 최예운이라고 하는 최선달의 실제 이름인데요. 최예운 이후로 그 완주 지역에서 권삼득, 또 홍성이나 공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춘풍 다 양반 광대들이었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도 양반 광대들이 꽤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창극사 이렇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이렇게 쭉 잘한 명창들이 있어요. 암흑의 명창은 춘향가를 잘했고, 암흑의 명창은 심청가의 특장이었다. 그리고 그 대목도 사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백점택이라고 하는 연기 출신의 명창이 있어서 눈에 띕니다. 이분이 춘향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향가를 잘하는 명창으로 이름이 날렸고, 각 작품마다 충청도 출신 명창들이 이렇게 이름이 났는데, 장기 타령이나 무수기 타령은 지금은 부르지 않지만 염계달이라고 하는 중고대 시조였던 분, 그리고 그 또 다른 시조 금강 논산에서 살았던 김성옥의 아들 김정근, 이런 분들이 무수기 타령이라고 하는 사라진 소리도 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경기와 충청 남북에 관련돼서 명창들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명창들이 있었나를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경기권 또 충북권 명창들이 있었지만 충남권에 굉장히 많은 명창들이 활약했다. 출신이 많았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또 보면 서산, 홍성, 예산, 공주, 세종, 천안, 금산, 논산, 서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명창들이 태어났습니다. 중고제 명창들은 아무래도 현대 판소리를 이룬 동편제나 서편제를 넘겨주기 전에 그 고제 소리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판소리가 딱 규격화되거나 작품이 완성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충청도에서 활약했던 명창들은 창법도 개발하고 또 장단도 개발하고 지금 판소리 안에 다 누적돼 있는 지층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창들이 이렇게 그 개발한 많은 그 창제 또 성음 또 장단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김성옥의 진양조는 그 중고제 시조인 김성옥이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삼궁접이라고 하는 장단은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좀 무속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장단이기도 하고요. 또 김석창 같은 경우 공주 출신인데 부침새라고 하는 장단을 갖고 노는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을 했다. 경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염계달이 개발한 건데 경제 소리를 경쾌하게 내는 그런 것이고요. 추천목은 그네를 타듯이 흥청흥청하는 이런 것들 이런 창법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양반들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양반 광대도 많이 났지만 최초의 중고제는 양반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그 정가적 발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음악이 가사라든가 시조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의 음악이 있었는데 당시 중고제의 명창들은 대개 이런 것을 완전히 음률이나 가사 시조 같은 것도 모두 다 달통한 그런 분들이라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중고제를 이제 판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양반들의 정가적 발성이 아마 많이 수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유연한 명창들의 기량에 따라서 아주 그 공연 장소에 따른 어떤 즉흥성이나 또 새로운 사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명창들이 많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반들이 또 새로운 사설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제 유파를 얘기할 때 크게는 내포권과 금강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포 지역은 홍성이나 서산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명창들의 활약이 이어졌고 금강권은 그 논산 강경에서 김성옥이 개발해서 또 금강 주변에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부여나 서천까지 내려오는 그런 유역에서 발달된 소리를 금강권 중고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포권 소리가 더 사실은 오래된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보면 박동진 선생님 소리도 공주 지역 소리이기 때문에요. 금강권 중고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정수는 서산이고요. 네. 김창룡, 이동백은 김창진과 함께 이제 서천 네.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인데 굉장히 그 유명했던 서울에 올라가서 활약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런 근대 명창이세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활약을 많이 했고 이분들이 남긴 소리가 음반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김창룡, 이동백 같은 분이 근대 명창 중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 중고제 소리가 이런 식으로 불렀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네. 홍성에는 이제 최초 명창이라고 하는 최선달이 나타났고요. 네. 그분의 유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네. 비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묘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김창룡 일가가 서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네. 홍성에서도 많이 활약을 했어요. 그쪽에서 거주도 했고. 네. 그리고 김창룡 선생은 예전 더 고제, 그러니까 막 초기 판소리였던 고수관제, 뭐 염계달제, 정춘풍제, 권삼득제 이런 소리를 다 배우셔가지고 네. 그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반에.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소리죠. 시간상 들어볼 수는 없지만, 네. 홍성에서는 이제 근대에 한성준이라고 하는 명고가 태어나서 활약을 했고요. 이분은 고법뿐만 아니라 춤으로도 유명해서 한성준이 집대성한 조선 춤이 지금 현대에 남아 있는 많은 우리 전통 춤에 거의 뭐랄까 기초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춘풍과 유공열 같은 중고제 이어지는 분들이 홍성에서 또 있었고요. 네. 서산에서는 심정순 일가가 유명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일가라고 하니까 가문 내에서 전부 가무학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소리뿐만 아니라 이 이혜리라고 하는 분은 얼마 전에 올해 그 승무로 중고제 승무죠. 그 심정순유에서 내려오는 그 승무로 무형유산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고수관도 서산 출신이고요. 박만춘, 김봉문 이런 분들이 계속 활약을 했습니다. 서천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백의 고장인데요. 서천이 이동백과 김창룡 같은 아주 유명 명창을 배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으로 따지면 어마한 유산을 서천에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뭐 여러 사업들이 아직 부진해서 네,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주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를 하셨던 박종진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 계시죠. 네. 그런데 박동진 선생 이전에 황호통이라고 하는 명창도 있었고 네. 또 박상도 또 고수관 이런 분들이 공주에서도 활약을 했고요. 이동백, 김창룡도 공주에서 활약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주는 예전에 충청 가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청이 있었던 도시라서 네. 도청 지역에서 관 행사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그 관을 따라 다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논산은 김성옥 그러니까 중고제 시조라고 하는 김성옥의 고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점택 이 중고조라고 조선 창극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기인으로 철고 양대, 철종과 고종 시대에 유명했던 명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사가 돼서 춘향 집에 방문하는 그 대목을 조선 창극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충청도는 이렇게 그 판소리와 관련된 유적과 또 명창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명창들을 일일이 다 연구를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유적들을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잘 개발해서 네. 충청도의 판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거는 미래 판소리에도 판소리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중고제 판소리를 위해 서천에서 노력한 것이 많았어요. 네. 서천에서 이번에 중고제 진흥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네. 제도적 기반과 또 전승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이런 중고제 관련 그 지능 조례는 서천만 있는 건 아니고 서산에서 미리 몇 년 전에 또 생기기도 했는데 네. 서산은 앞으로 국립국악원이 2027년도에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네. 또 기대가 되고 또 공주 지역에도 국악지능 조례가 몇 년 전에 네.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그 중고제뿐만 아니라 판소리 국악을 위한 그런 그 문화 정책 기반이 될 조례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도 하고 네.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알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그 전국적으로 이 중고제라고 하는 걸 알리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충청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최혜진 교수님이셨습니다. 다들 판소리라고 하면 서편제, 동편제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와 비교해서 중고제는 어떤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초기에 양반들의 음악에서 네. 그 음악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음악이 발전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가적 발성, 독서성, 또 소리를 그 지금처럼 막 굉장히 세련되거나 예술성이 높은 음악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네. 당시는 소박하게 음악이 이루어져 있고 또 독서성과 관련된 말하는 듯한 소리. 네. 그래서 예전의 중고제는 사실은 음악적인 기량보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과 창을 섞어가면서 하던 시대의 그런 음악에서부터 발전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호령하는 소리, 또 네. 경제 음악, 또 네. 안일이 이런 것들이 발달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고제의 흐름은 이제 홍성, 서산, 뭐 서천, 공주 등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좀 뚜렷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고제가 생긴 다음에 네. 중고제의 그 김성옥이라고 하는 시조와 같은 집안의 송흥록이라는 사람이 남원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동편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중고제가 고제의 소리를 전승해 왔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발달된 정형화된 규격화된 소리로 동편제가 시작이 네. 됐고요. 그래서 동편제는 굉장히 우람한 소리, 호령 소리, 그리고 장단이 이제 정확하게 짜여진 소리로 개발이 됐고 또 남성적인 소리 꿋꿋하고 이런 소리인 반면 서편제는 그보다 더 후대에 네. 박유전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기교가 발달한 여성적인 소리, 슬픈 소리, 네. 또 극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발전된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가스 할병수 CF가 이제 생각이 네, 나거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서천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뭔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는데 사실 백점택이라는 인물이 또 세종시 출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는 뭔가 이렇게 중고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연기 출신 백점택을 얘기했지만 여기가 네. 세종이 이제 연기나 공주를 포괄하고 또 대전과도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에서 그 중고제 판소리를 얘기할 때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가야금 산조라든지 네. 또 세종 출신의 어떤 연주가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고제 스타일의 음악이 사실은 네네. 같이 묶여야 되는데요. 춤도 네네.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진흥하고 좀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문화 정책을 세우려면 아무래도 네. 서천처럼 조례안 같은 게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기초 조사, 네. 기초 연구가 제일 네. 먼저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뜨끔거리긴 하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다면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뭐 중고제 판소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실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또 올해 이제 그 국악 쪽에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국악진흥법이 통과가 됐죠. 네. 5월달에 국회 통과를 했고 7월달에 그 시행 규칙이 새로
법안이 제정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방송이라든가 공연자 그리고 국악인들 또 국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그 정책안들 이것들이 거기에 부과해서 마련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또 관련 예산이 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별도로 책정이 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예산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기반도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서천의 그런 시도를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대화에 담지 못했지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중고제는 충청의 유산으로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에서 기획 사업으로 이 중고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노력을 또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중고제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한 번은 들어봤어 이런 정도가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충청 지역의 유산인 중고제 판소리를 알리는 데는 아직 미흡하고요. 네. 또 이게 판소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문에서 이런 중고제 스타일, 그러니까 충청의 스타일이죠. 충청의 스타일의 춤이나 또 음악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중고제는 이제 판소리를 넘어서서 충청의 예술 또 문화예술 유산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모두 연구를 하려면 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연구자들도 부족하고 네. 사실은 중고제를 전승해 나가는 예술인들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고제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좀 협조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의 예술 관련한 생태계도 같이 좀 구현이 되고 또 이를 기록하고 뭐 가이드를 나타낼 수 있는 연구도 좀 병행되어야 네,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정책적 실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번째 초대 손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정책 살롱에 출연해 주신 소감과 함께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늘 외롭게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종 FM에서 불러주셔서 다행히 많은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곡을 하나 네.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우리 그 충청도의 그 인간문화재를 하셨던 네. 공주 지역의 박동진 선생님 역시 중고제를 이어온 중고제 적벽가로 인간문화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박동진 선생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동진 선생님의 적벽가 군사설음 대목 네. 신청하겠습니다. 네, 박동진 선생님의 적벽가는 이제 클로징 때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녹화일 기준으로 연말 일정이라 어려운 일정 속에서 흔쾌히 출연해 주신 최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혜진 교수님과 함께 충청의 판소리인 중고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고제를 통해서 이제 판소리가 시작했다는 그런 가치와 의미도 오늘 좀 일깨웠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종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소리 명창 100점택의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피리 명인으로서 김준현의 경험이 또 전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판소리와 같은 우리의 유산에 대해 기록하고 자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러한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이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문화를 매개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방송은 이제 최혜진 교수님께서 신청해주신 박동진의 적벽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군산 하시며 이놈아 승상한 지금 대군을 그날이시고 전리 전장에 나오시어 승부 미결하고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이 방정 맞은 놈아 울기는 이놈아 이 군중이 왜 울어 이놈아 아이고 이 자식아 너는 충신이 아들이지만은 내 서른 사정을 들어봐라 고당상 학방
빨량친 배별 헌지어 면다리나 두며 부해요 생하고 무해요 육가시니 육부여 덕택이며 호춘 망이라 애중하시던 우리 부모 교종을 본처장아 절제 전장 따르 보내고 원하려나 소식이며 내게 되거나 기분을 끄나 기다리고 발대더니 소산 내 해놓은 나를 짓고 준분만 개벽방이며 바람 불고 비죽죽 원한디 문만이 몇 번이라 들며 상사곡 단장휘논 주야 수심이 맺히었구나 칼과 창을 들어 배고 육지원 수저를 섞어 내저거 생사못도 나줬으리라 만일 객사르러 거둔 병은 겐뒤라 토를 허여주며 골포사장 그저 무연드 밟히면 나는 알뜰한 친구가 둥치야 후에 날려주려가 뒤집두란 말이냐 일일 사치